액정 적조가 동해안을 타고 강릉 옥계 앞바다까지 북상했습니다. 양식장과 횟집 업소들은 적조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최대 국제선 이용객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노선의 탑승률이 평균 86%를 보이는 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급격한 개선 움직임 속에 강원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전담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통합적인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강릉 경포호수공원에 심어져 있던 노송이 조경업자에 의해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번식기를 맞은 말벌의 활동이 왕성합니다. 도심 주택가와 농촌 가릴 것 없이 날아드는 벌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유해성 적조가 동해안을 타고 북상해 강릉 앞바다까지 진출했습니다. 동해안 수온이 높아 강원 북부 청정 동해안까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르른 동해바다에 검붉은 띠가 길게 형성됐습니다. 지난 15일 삼척 호산항 해역에 나타난 적조가 동해 묵호항을 거쳐 강릉시 옥계면 금진항 앞바다까지 올라왔습니다. 제 뒤로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적조띠인데요. 현재 동해안의 수온은 25, 6도로 적조가 확산되기에 충분히 높은 온도입니다. 묵호 앞바다는 유해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엄이 1mm당 최대 4,300개체가 발견될 정도로 적조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진 앞바다에서도 20에서 80개체가 발견됐는데 삼척과 동해에 이어 강릉 앞바다에서도 10년 만에 적조가 나타난 겁니다.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해역까지 적조주의보가 새로 발령됐습니다. 육상 양식장과 횟집 단지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걱정이죠. 손님도 이렇게 또 많은 데다가 있었으면 이 고기 다 내려앉아 죽었어요. 진짜. 강원도도 적조 피해에 대비해 예차를 강화하는 한편 방제용 황토 1,000톤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육상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시수 중단과 아울러 액화산소 공급, 냉각수 활용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조의 진출 방향과 속도는 수온과 조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 강원도 수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양양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강원도와 한국공항공사는 개항 12년째를 맞은 양양국제공항의 연도별 국제선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19일 현재 23,562명으로 공항 개항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노선이 12,134명으로 가장 많고 하얼빈 3,453명, 다롄 7,93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운항 중인 노선의 탑승률은 중국 상하이 80.7%, 하얼빈 94.9%, 다롄 93.8% 등 평균 탑승률이 86.5%로 높았습니다. 강원도는 동계 시즌 취항을 목표로 중국 광저우와 장사, 복주 노선과 일본 오사카, 대만 가오슝 노선에 대한 운항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호수공원에 심어진 소나무를 조경업자가 무단으로 굴치해 경찰에 입건됐다고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황당한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배원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경포호수공원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던 수려한 노송. 그런데 지난 16일 오전 수령 300년 된 이 소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나무는 뒤에 보이는 것처럼 한 조경업체의 마당에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포호수에 있던 소나무가 뿌리채 뽑혀 강릉시 구정면으로 옮겨진 겁니다. 지난 2009년 유천택지 조성부지에 있던 소나무를 LH공사가 강릉시에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조경업자는 자신의 소유였던 나무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강릉시가 민원 해결을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강릉시에 이 일을 제기하고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나무 굴치 계획을 미리 강릉시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평일날 가져가겠습니다. 나와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몇 번지 외부가 아닌 관내에 몇 번지로 갖다가 보관해 놓겠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강릉시 공무원과 경찰 등이 여러 명 있었지만 소나무 굴치와
운송을 직접 막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니까 이미 한번 다 팔아갖고 실을 하더라는 거지, 아침에. 2시간 전에 아마. 경찰 불러가지고 뭐 제지하다가 카드 싣고 내빼는 거 어떡해. 한편 경찰이 절도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가운데 강릉시는 조경업자 전 씨에게 소나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행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어 강원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를 다루는 강원도의 업무가 쪼개져 있어 통합적인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해빙 모드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동향을 주시하는 강원도의 행보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업무 분장을 보면 급변하는 남북 관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 관계는 DMZ 세계 평화공원과 철원 평화산업단지, 금강산 관광, 남북 교류 등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DMZ 세계 평화공원은 DMZ 정책 담당관 아래 평화지역 담당이, 철원 평화산업단지는 경제진흥국의 산업입지기획에서, 금강산 관광은 문화관광체육국의 현안사업 담당, 남북교류는 글로벌 사업단의 남북경제협력 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의 공약인 동해안평화공단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접경지역은 DMZ 정책 담당관실, 탈북자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의 남북관계 업무가 무려 6개 청실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북 관련 업무들이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다 보니 다른 부서와의 공조나 협력은커녕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서로 이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이제 하는.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하면서 강원도가 급변하는 남북 관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이제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 쪽과 DMZ 정책 쪽은 지금 하나로 합쳐지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청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단행된 조직 개편으로 강원도의 남북 관계 업무는 혼선만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번식기를 맞은 말벌의 활동이 왕성합니다. 도심 주택가와 농촌 가릴 것 없이 날아드는 벌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의 한 주택가. 지붕 및 처마 아래 갈색빛 벌집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른 검지손가락만한 길이의 말벌이 주위를 쉴 새 없이 오가고 방 안까지 들이닥친 벌 때문에 밤잠을 설친 아주머니는 결국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벌이요. 자꾸 방으로 밖으로 날라 들어와서 온 천지를 돌아다녀요. 산과 가까운 농촌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신고를 받은 119 대원들이 전신 보호복으로 무장한 채 말벌 퇴치에 나섰습니다. 벌들이 드나드는 입구에 살충제를 뿌리자 사나운 기세의 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번식기를 맞은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져 이처럼 벌집 제거 요청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1,1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55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번식기인 말벌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벌집을 발견하셨으면 저 벌을 자극하지 마시고요. 저 119에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까지는 말벌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에 나설 때는 화려한 색의 옷과 향수를 피하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릉시 초당동 녹색도시 체험센터가 사실상 에너지 제로 건축물로 운영됩니다. 간추린 뉴스를 박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는 낮에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를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건물 유지에 사용합니다. 또 지열 시스템으로 냉난방을 해결하고 LED 조명으로 전력 소모를 줄일 예정입니다. 속초시는 올해 상반기에 6천만 원을 들여 10개 기업 25명의 일자리에 대한 고용장려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2,700만 원의 고용장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3년부터 1,215억 원을 들여 고성군 간성읍에서 현내면까지 국도 7호선 15km 구간을 개설하는 가운데 간성읍에서 거진읍까지 6.9km를 조기 개통했습니다. 이번 조기 개통으로 화진포와 통일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줄게 됐습니다. 강원FC가 지난 일요일 인천전에서의 심판 판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은 인천에 페널티킥을 허용한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강원 선수는 오히려 경고를 받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고성군 토성면 하갸리의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나 집주인인 71살 이모 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주택과 창고 등 76제곱미터의 건물이 불에 타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올여름 피서철 동안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서철인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 동안 도내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모두 1,226만 2천여 대로 지난해 피서철보다 1% 늘었습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39만 5천여 대, 하루 최대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 3일 558만 90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교통사고는 모두 841건이 발생해 18명이 숨지고 1,402명이 다쳤는데 작년 피서철 872건의 교통사고로 29명이 숨지고 1,567명이 다친 것에 비해 사고 건수와 부상자, 사망자는 감소했습니다. 영동 지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 이에 따른 지역경제 변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영동 지역은 지난 2007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1%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지난해에는 17.1%로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공급량이 줄어들고 노인 복지 지출이 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 일자리 개발과 전원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 확대, 휴양 요양 서비스 등 고령 친화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강릉 옥계양 주변의 해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는 블리피쿠스균이 검출됐습니다. 국립동해 검역소에 따르면 옥계와 묵호, 동해 삼척 등 4개 항의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 장비로 검사한 결과 옥계양 컨베이어 지점의 해수에서 블리피쿠스균이 검출돼 강릉시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옥계양 주변에서의 바다 낚시를 자제할 것과 만성 간질환, 당뇨병, 위장 질환자 등은 어패류를 익혀 섭취하고 어패류 취급업소에는 칼과 도마를 수시로 소독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강릉 지역에선 지난 2일 생선회를 먹은 50대 남자가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가 설치될 경우 연간 3만 명의 고용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오색 로프웨이가 설치되면 시설 운영과 관광 안내 등에 연간 3만 명의 일자리가 예상됩니다. 또 양양국제공항과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다음 달 안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오색 로프웨이 시범 사업이 결정되면 오는 2015년 완공한다는 목표입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 5.8%만이 대면 상봉이나 화상 상봉으로 북의 가족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가족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은 4,299명이지만 북의 가족과 직접 대면한 상봉자는 2.8%인 120명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또 지난 2005년부터 7차례 이뤄진 화상 상봉을 통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이산 가족은 3%인 130명에 그쳤습니다. 이상은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